여기 어르신들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얼른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인천항 부두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런데도 젊은 보안 요원 박현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항만 근로자 몇몇이 의아한 시선으로 이쪽을 흘끗거렸다. 부두의 한켠에는 72세의 나이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도현과 68세에 은퇴한 뒤 쉬고 있는 김영자가 서 있었다. 둘 다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내 작업복에 덧댄 낡은 점퍼와 편안한 운동화 차림이라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저희 여기서 일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강도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곁에는 손녀가 아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동생의 손잡벌 되는 조카가 동행하고 있었다. 이름은 우진, 10살이었다. 고개를 내밀고 이 광활한 부두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여기는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오는 구역이거든요. 특히 아이 동반은 곤란함니 보안 요원이 조금 더 딱딱하게 말을 이었다. 아저씨, 나 여기 처음 와봐요. 우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부두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거대한 크레인이 화물을 들어 옮기고 있었다. 번쩍이는 불빛과 요란한 엔진 소리에 소녀는 설레는 눈을 떼지 못했다. 보안 요원님, 죄송합니 우리가 혹시 방해가 된다면 바로 나가겠습니다만 잠깐 볼 일만 보고 갈 수 있을까요? 김영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름의 굳은 기품이 느껴졌다. 과거 대기업 임원을 지냈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글쎄요, 규정상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곤란함니 박현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뒤쪽으로 작업복을 입은 다른 항만 노동자가 지나가며 빈정대듯 중얼거렸다. 저 나이에 여기까지 와서는 뭘 하겠다고. 허리나 펴질까. 그러게 불편하게. 애까지 데리고 먼 길 오셨나 봐. 그들의 말을 들은 우진이 잠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강도현과 김영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강도현이 우진을 다독였다. 우진아, 괜찮아.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 왜 우리 보고 가라고만 해요? 여긴 좀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거든. 쉽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나 봐. 그러자 보안 요원은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 그러나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로 덧붙였다. 이 구역은 하역 작업이 복잡해서 위험해요. 게다가 오늘은 대형 화물이 예정돼 있어서 보안이 특히 엄격합니. 그렇다면 조금 떨어진 데서 기다릴 테니 일하시는 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해주세. 김영자가 간청했다. 박현수는 난처한 듯 이 말을 문질렀다. 이럴 때 관행대로라면 내쫓아야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 노부부 겉으로는 부부처럼 보일 법했다. 의 태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좀 곤란한데요. 일단 잠깐 기다리세. 제가 책임자를 불러볼게요.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무정의를 꺼냈다. 송 반장님, 여기 이상한 분들이 와서 항만 구역에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데? 저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왔지? 혹시 일자리 구하러 온 건가? 요즘 일자리 난리라잖아. 아이고, 나도 힘든 일인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을까? 우지는 주위의 시선에 움츠러들었다. 아저씨들, 우리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남 일이라 그렇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강도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우진을 달랬다. 그 순간 등이 꼿꼿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항만의 업무 조정 책임자인 듯 보였고 이름표에는 송 반장이라 적혀 있었다. 여기 어떤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신다던데 누구시죠? 공식적인 어투지만 벌써부터 상대를 무시하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그냥 강도현이 말을 잇자마자 송 반장이 손을 내저었다. 지금 하역 일정이 바빠서 불필요한 분들은 출입이 안 됩니.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사고 위험도 크고 아이도 데리고 오셨으니 더욱 안 되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굴 찾아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원래 오기로 했던 약속 상대방을 통해 미리 연락이 되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가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보안 쪽에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었다. 찾는 사람이 있다 하셔도 출입증 없으면 무조건 거절입니.
여기 규정상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실 일은 없으니 돌아가시는 게 낯습하지만 오늘이 꼭 중요한 날이라서요. 강도현의 말은 계속 잘렸다. 중요한 날이든 아니든 보안 규정은 어길 수 없을 관행이라고요. 송 반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김영자와 강도현 사이에 잠깐의 눈빛 교환이 있었다. 김영자가 조금 물러서려는 듯했지만 강도현은 우진의 손을 잡고 더는 말없이 기다렸다. 둘 모두 과거의 높은 자리에서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런 데서 쓸데없이 과거를 들먹이는 건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옆에서 구경하던 항만 노동자 몇 명이 작게 수근거렸다. 이분들 인천항이 무슨 공원이냐고. 애 데리고 올 정도면 모르나 봐. 연세도 지긋해 보이는데 안전사고 나면 누구 탓하려고. 난 그냥 골치 아프기 전에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모든 말을 들은 우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너무해. 괜찮다 우진아. 그러려니 하자. 김영자가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보안요원과 송 반장은 계속해서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애써 양보하려고 들지 않았다. 항만의 근로자들도 한편으로는 바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낯선 노인 일행이 거추장스럽다고 느끼는 듯했다. 저희가 아주 짧게 말씀 나눌 분이 있는데요.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바로 나가겠습. 강도현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송 반장은 손사래를 치며 딱 잘라 거절했다. 안 됩니 제가 더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시간이 없어요.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순간 우진이 강도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다들 우리를 싫어하나 봐. 그냥 돌아가자. 하지만 강도현은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네요. 둘을 쌀쌀맞게 내쫓으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멀리서 기계가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크레인이 멈추면서 작업자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항만 전체에 퍼졌다. 야야, 크레인 작동이 멈췄어. 이거 어쩌지? 화물 선적 시간 다가오는데 전자 제어 장치가 이상한 것 같은데. 단숨에 부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항만 근로자들은 우왕좌왕했고 송 반장도 황급히 무정이를 붙잡았다. 뭐라고요? 제어 시스템 오류라니. 예비 장치를 써야 할 텐데 얼마 전에 점검은 했잖아. 크레인이 작동 불능이 되면 대형 컨테이너를 배에 실을 수 없다. 그럼 선적 일정이 뒤엉켜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미 몇몇 컨테이너는 중간에 매달린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큰일 났네. 박현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다. 저 컨테이너가 배로 못 옮겨지면 오늘 출항 시간에 맞출 수 없게 돼요. 항만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부랴부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다. 정의 개통 문제인지 유압장치 문제인지 아니면 제어보드 문제인지도 알 수 없었다. 송 반장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전문가 불러. S센터에 연락해서 긴급 출동 요청해. 안 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벌써 연락했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린대요. 1시간 후에야 온다고? 그럼 우린 오늘 하루 다 날리는 거야. 그 순간 곁에 있던 강도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르신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알아요? 송 반장이 뜨악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때 김영자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적 스케줄표라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스케줄표를 왜요? 할머니가 그걸 봐서 어쩌시려고. 송 반장의 말투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주변 노동자들이나 보안 요원 역시 둘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스케줄 정리에 어지러워 보이는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부둥켜 안고 허둥대고 있었다. 봐봐, 스케줄이 완전 꼬였어? 크레인 멈추면 요 배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줄줄이 대기 중인 배들도 전부 출항 지연될 거야. 장비 고칠 사람도 없는데 오늘 난장판이네. 어서 응급처치라도 해보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어느 노동자가 중얼거렸다. 이거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어쩌나. 임시로 쓰던 크레인도 어제 고장이 났잖아. 이러다가 회사에서 우리 싹 다 혼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반장님도 속 터지겠다. 그 틈에 강도현이 살짝 크레인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제어 장치 패널 뒤편이 뜯겨 있었고 안에는 배선과 회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오래된 모델이네. 하긴 항만에서 그리 자주 교체하는 기종은 아니니. 그는 잠깐 허리를 굽혀 패널 안쪽을 살폈다. 철근 사이로 기름때 묻은 전선이 보였고 연결 부위가 녹슬어 있었다. 그리고 옆에 제어 장치 회로 기판도 산화가 꽤 진행된 상태였다. 지금은 회로가 아예 끊겼나 아니면 센서가 나간 건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송 반장이 발끈했다.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손대다가 더 고장 나면 어쩌려고. 강도현은 웃으며 뒷짐을 졌다. 저도 이런 기계를 만져본 적이 꽤 많아서요. 걱정 마시고. 제가 완전히 수리한다고 장담은 못해도 임시방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송 반장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연세 드신 분이 기계를 제대로 아실 리가 있나. 아무리 과거에 무슨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해도 이 현대식 크레인은 전문가도 어렵다고 하던데. 옛날 기계엔 익숙하지만 이건 다 컴퓨터 제어 아닙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기다리던 김영자가 몸을 살짝 돌려 항만 작업 일정표를 정리하는 한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 스케줄, 우선순위만 다시 배분해도 시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재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작업해야 하는 컨테이너 중에서 내일 모레까지 여유가 있는 물품들을 뒤로 빼고 긴급 수출 물량부터 작은 크레인으로라도 옮기게 하면 그 직원은 얼떨결에 서류를 건네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회사 규정상 이미 짜놓은 스케줄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규정보다 손실 최소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영자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약간 의아해했다. 할머니가 왜 스케줄 얘기를 하지?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김영자가 펜을 빌려 받아 꼼꼼히 표를 들여다보며 지적하자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하네. 이건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반드시 실어야 하는 화물부터 간출인 뒤에 크레인 고장이 길어지면 대체 방법이라도 마련하죠. 그 말에 주변에서 조금 희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건 좋은 생각인데? 그럼 선적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 이러다 잘하면 큰 대라는 막을 수도 있겠네. 송 반장은 대화 소리에 살짝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강도현에게 쏘아붙였다.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 만약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합니.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 강도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다. 책임이라니. 최소한 이미 망가져 있으니 더 망가질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송 반장은 씁쓸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럼 마음대로 해보시고. 나는 당장 스케줄 재조정해야 하니까. 기계 만지다가 사고만 내지 마세요. 그는 곧 김영자가 정리해준 우선순위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긴급 미팅을 열어 작은 크레인과 지게차를 최대한 돌려서 긴급 물량부터 처리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강도현은 어떤 노동자에게 공구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다. 십자 드라이버, 플라이어, 절연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아, 거기 창고에 있을 텐데요. 노동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창고를 열어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쉽게 고칠 문제 아닌 것 같던데. 강도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뭐, 안 되는 건 없죠. 해봐야 알죠. 그리고 공구를 챙겨서 크레인 제어 패널 안으로 반쯤 몸을 숙였다. 우진이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조심하면 돼. 전기 올라올 수도 있으니 멀리서 보고 있어. 응, 알았어요. 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살짝 들떠 보였다. 잠시 후 강도현은 패널 안쪽 부품 몇 개를 조정하고 전선이 빠진 부분을 다시 연결했다. 그러다가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임시로 작은 점퍼 케이블을 만들어 우회 회로를 구성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 연결. 좋고. 메인 파워를 잠깐 꺼야 하는데 어디서 스위치를 내리지? 옆에서 지켜보던 노동자가 허둥지둥하며 전원 차단기를 찾아 전원을 껐다.
이제 해도 돼요. 좋습니다. 그는 집중력 있게 몇 가지 더 확인했다. 뭔가 오랜 옛 실무자의 능숙함이 느껴졌다. 항만 노동자들 중 몇 명은 그냥 만견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어쩌면 그래봤자 허탕일 텐데 라는 생각일 수도 있었다. 그 사이 김영자는 송 반장과 나란히 서서 긴급 스케줄 조정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송 반장은 서류를 쭉 훑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생각보다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옛날에 스케줄표 만지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원래 어떤 일을 하셨길래? 송 반장이 슬쩍 물었지만 김영자는 웃을 뿐이었다. 옛날 일이라 오래되었죠. 지금은 은퇴해서 편히 지냅니다. 곧 회의가 끝나고 긴급한 업무 지시가 내려갔다. 작은 크레인과 지게차, 그리고 남아있는 인력으로 긴급 화물부터 옮기기 시작했다. 각 담당은 전부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편 강도현이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무정의로 외쳤다. 안전장치 다 확인하셨으면 전원 다시 올려주세. 알겠습. 전원 투입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두천장 가까이에 설치된 크레인이 다시 전력을 공급받았다. 정이음과 함께 모니터에 불이 켜졌다. 이어서 대기하던 작업자가 조종 레버를 살짝 밀었다. 움직인다. 움직여. 주변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크레인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컨테이너가 천천히 내려왔다. 오, 이거 정말 고쳤나 봐. 저 할아버지 대단하시네. 저 나이에 이런 걸 수리한다고? 송 반장 역시 깜짝 놀란 기색으로 달려왔다. 이게 정말 작동하네. 대단한데요.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낡은 회로에서 합선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센서 경보가 거짓 신호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멈춘 거고요. 긴급 처치만 해놨을 뿐이니 곧 전문가가 와서 정식으로 수리해야 합니. 강도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니, 그래도 엔지니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빨리 문제를 찾을 수 있나. 송 반장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근처에서 일하던 나이 지긋한 항만 관리 직원 중 하나가 갑자기 안경을 벗으며 강도현을 유심히 쳐다봤다. 혹시 강도현 씨 아니십니까? 예전에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던 엔지니어 강도현. 그는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았다. 제가 예전에 본 기사에 경력 40년의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예? 아니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강도현은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눈이 반짝였다. 맞아요. 여기 옛날 조선공학 관련 잡지 기사인데 이 사진 좀 보세. 이분이 30대 때 찍힌 사진인데 그 특징이랑 딱 닮았어요. 옆에서 송 반장과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와, 진짜 똑같네. 젊으셨을 때 모습이긴 해도 눈매나 이마 주름이 비슷하긴 하네요. 설마 이분이 그 유명한 엔지니어 강도현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김영자도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나도 몰랐네요. 그녀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사실 두 사람은 예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한번 스치듯 만난 적이 있었다. 서로 고생하며 일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김영자는 그때부터 강도현이 꽤나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더 커졌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말도 안 돼. 이분이라면 국가 공로 훈장도 받으셨다는 그 사람 아닌가? 송 반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여태껏 무시하던 노인에게서 뭔가 대단한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뒤편에서 항만 스케줄 담당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반장님, 아까 그 할머니 있잖아요? 스케줄표를 보며 알려준 수정안이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저도 놀라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혹시 김영자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 임원 출신이었던 분. 뭐, 뭐라고요? 송 반장과 주변 직원들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김영자를 바라봤다. 김영자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저 은퇴한 지 꽤 오래돼서요. 옛날 신문 자료 같은데 가끔 이름이 남아있는 모양이네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전 세계 20여 개국을 무대로 물류 혁신을 주도한 여성 임원이라고.
회사를 퇴직하시고 나서는 잠깐 대학에서 초청 강연도 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주변에서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고 보니 성함이 김영자. 아, 어디서 들어봤다 했는데 그분이 맞다면 국내 물류계 전설 같은 분 아닙니까? 그 시절에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분이라니 정말 대단하셨는데 점점 시선이 달라지자 송 반장은 당혹스러워졌다 그럼. 두 분이 다 유명인이었다는 건가요? 유명인이라고 하기엔 좀 과분하지만 예전엔 그런 일을 하긴 했습. 김영자가 곤란해하며 말했다. 주변에서 함께 두 사람을 내려보내려 했던 항만 근로자들과 보안요원들 사이에서도 한숨 섞인 탄성이 나왔다. 우리가 뭐 대단한 분들 몰라보고 괜히 내쫓으려고 했네. 아이쿠, 민망해라. 그래도 덕분에 크레인 고쳐졌고 스케줄도 정리가 됐네. 송 반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려고 했지만 얼굴에 불그스레하게 홍조가 올라왔다.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저희도 괜히 신뢰를 범했네요. 강도현이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저희가 굳이 과거 얘기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영자도 부드럽게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가 출입증도 없이 들어오려고 했으니 문제 삼으실 수도 있죠. 다만 많이 바쁘신데 패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은 두 사람에게 한 번씩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정말 다행이에요.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오늘 선적 일정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크레인도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 긴급 화물부터 옮기고 있으니 덕분에 큰 재앙은 막았습니다. 그러자 송 반장이 뒤늦게라도 체면을 살리려는 듯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 모두들 크레인 정상화됐으니까 신속히 작업 재개합시다. 오늘 일정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다들 집중해요. 그러면서 곁눈질로 김영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가능하다면 그 스케줄 재배치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영자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런 정도라면 쉽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중에도 곳곳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저기 계신 어르신이 전설의 엔지니어라잖아. 그리고 저 할머니는 물류계 거물이셨대. 말도 안 돼. 근데 현재는 왜 택배나 하시고 그냥 쉬신데? 인생이란 게 그런가 봐. 대단한 분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조용히 뒤편에 서 있던 우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진짜 예전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후후, 나도 옛날엔 좀 굴러먹었지. 근데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조금은 도움이 되려나 봐. 아니에요. 아까 기계 고치는 거 멋있었어요. 아이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는 그저 느긋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한편 김영자는 항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작은 콘솔 모니터로 각 선박의 선적 데이터를 확인하며 우선순위 화물들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 선박은 사실 내일 오전 출항 예정이죠. 이 컨테이너는 굳이 오늘 밤에 실을 필요가 없어요. 반면 저 선박은 곧 떠나야 하니 긴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이야, 이렇게 한눈에 정리하니까 정말 빠르네요. 일단 관리 시스템에 임시로 순서를 넣었으니 조정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이건 우리도 배워둬야겠는걸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자 송 반장이 미묘하게 미소를 띄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솔직히 좀 허무합니. 처음엔 두 분이 그냥 길 잘못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항만에 없던 해결사가 되어주셨으니. 그러자 김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과찬하지 마세. 저희도 젊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답니.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힘든 시절이 더 많았죠. 송 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어르신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괜히 출입증 없이 들어온 탓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권위적이어서 신뢰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네요. 항구 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크레인이 재개된 덕에 굵직한 화물 컨테이너들이 이어서 배로 옮겨졌다. 동시에 김영자가 재배정해준 스케줄에 맞춰 별도로 대기 중이던 화물들은 여유 있게 후순위로 보내졌고 그 덕분에 당장 떠나야 하는 선박은
제 시간에 선적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무너지려던 일정이 꽤 잘 맞춰진다는 소식이 항만 전체에 퍼졌다. 작업자들은 하나둘씩 안도 섞인 웃음을 보였다. 이거 제대로 시간 맞춰 출항 가능할 것 같아. 다행이다. 큰 낭패 볼 뻔했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은인이다. 송 반장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 연세 지긋하다고 해서 뭔가 못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나 봅니. 게다가 제가 그런 편견을 더욱 앞세웠고요. 강도현이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손살에 쳤다. 사람이 원래 모르고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택배 일 하면서 이런저런 시선을 많이 받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 김영자도 미소 지었다. 제게도 그런 시선이 익숙하긴 하지만 오늘 다들 바쁜 현장이라 더 예민했을 거예요. 송 반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아, 우리야 별로 바라는 건 없고요. 대신에 혹시 우진이한테 부두 구경을 조금만 시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좀 놀라기도 했지만 또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아, 그럼요. 여기저기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두 곳곳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다. 우진은 거대한 선박과 컨테이너들을 가까이서 보며 연신 감탄했다. 비록 오전에 겪은 싸늘한 대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항만 근로자들도 우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이, 꼬마야. 여기 안전모 쓰고 들어와야 해. 네, 고맙습니다. 우진이 노란 안전모를 쓰고 기뻐하는 사이 김영자와 강도연은 잠시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다. 인천항의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어르신들, 이리로 오셔서 햇볕 가리시고 쉬세 한 노동자가 안내했다. 예전에는 절대 받지 못했을 대접이었다. 오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한편 부두 사무실에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김영자 전무와 강도현 엔지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저분들 신문에서만 보던 전설적인 분들이잖아. 근데 왜 지금은 평범하게 사신대? 글쎄, 사정이 있겠지.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자 몇몇 노동자들은 망설이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조선공학 전공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혹시 짧게라도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도현은 전혀 거리낌 없이 옛날 생각이 났는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언이라. 글쎄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 포기할 이유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 시선 때문에 좌절한 것인지. 한편 다른 사람들도 김영자에게 스케줄 관리나 물류 쪽 질문을 했다. 할머니께서 물류 회사에서 일하셨다니 물류 쪽 미래가 어떻게 보세요? 음, 자동화가 계속 진전되겠죠. 그래도 결국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은 남을 겁니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건 변함없어요. 점심 무렵 송 반장은 아예 두 사람을 초대해서 식당 VIP실 비슷한 곳에서 쉬라고 권했다. 물론 항만에서 VIP실이라기엔 조금 초라했지만 그래도 일반 직원 식당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잠깐 쉬시죠. 저희가 오늘 저녁 출항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접은 못 해드려도 식사랑 차 정도는 마련하겠습. 아유, 괜찮습? 뭐 저희는 그냥 가볍게 도시락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제발요. 저도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작게 마련된 방에 들어가 간단한 식사를 받았다. 우진은 항만에서 준비해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우와,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시장했지? 아침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잖아. 응, 할아버지. 근데 아저씨들이 정말 착해졌어. 그 말에 김영자가 피식 웃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우리를 대했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지네. 강도현이 밥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내가 택배 일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이라서 일 못할 것이라 미리 단정 짓는 시선이 항상 있긴 해. 그런데 막상 일을 잘 해내면 태도가 돌변하지. 우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 그럼 왜 굳이 택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요? 옛날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 하하, 글쎄. 내가 엔지니어로 쭉 일하던 시절엔 정신없이 살았지. 좋은 차, 좋은 집 다 누려봤는데 정작 마음이 편치 않았어. 여러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퇴직 후엔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게 좋더라.
그는 우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인생에 중요한 건 외형적인 성공만이 아니란다. 김영자도 웃으며 말을 이어받았다. 나 역시 젊을 때는 승진, 성취감 이런 게 전부였어. 수많은 해외 지사 오가며 회의를 하다 보니 남들 눈엔 화려해 보였겠지만 정작 나는 매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살았지. 특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거의 못 가졌다. 결국 은퇴 후에야 여유를 찾아보니 진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 우지는 아직 어리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도 아저씨들이 막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죠.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긴 좋다 하지만 지난날의 업적 때문에 인정받는 것보다 오늘 여기서 내가 직접 역할을 했다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단다. 김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으면 그게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 우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보안요원 박현수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오전에 가장 먼저 돌아가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었다. 저,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 다행입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의 표정은 몹시 미안해 보였다. 아침에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 제가 워낙 외부인 통제가 엄격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말투가 심했어요. 강도연이 선선히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 저도 이해합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무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나이 많다고 다 무시하는 건 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었나 봐요. 그럼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신 거면 좋은 일 아닌가요? 김영자가 부드럽게 받았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이 더 흘렀다. 긴급 화물 선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침 전문가 팀도 항만에 도착해서 크레인을 정식으로 점검했다. 강도연이 임시로 손댄 부분이 정확했다고 덕분에 손쉽게 수리가 끝났다는 말을 전해왔다. 항만 관계자들은 연신 수고하셨다를 외쳤다. 결국 어수선했던 하루가 조금씩 안정되고 출항 예정이었던 선박도 큰 지연 없이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송 반장과 항만 임직원들은 두 사람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습.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두 분을 푸대접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송 반장은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배송 업무 끝날 때까지 항만 안에서 편히 계셔도 조습 우진이한테도 여기저기 보여주고요. 강도현이 배려에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래 주신다면 저녁에는 그냥 조용히 돌아가겠습. 아, 잠시만요. 저희가 퇴근 후에 간단하게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송 반장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제안했다. 아침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보내드리긴 죄송해서요. 강도현과 김영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사실 두 사람은 별것 없이 간단히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항만 쪽에서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 거절하기도 민망해 보였다. 그럼 간단히 함께 식사 정도라면 좋죠. 우진이도 조금 더 구경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며 저녁때가 되자 항만 근로자들을 위한 작은 구내 식당에 따뜻한 자리 하나가 마련되었다. 짠!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했습. 노동자들이 스스로 음식을 차리고 작은 현수막까지 걸어두었다. 인천항을 지켜준 은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정다운 현수막이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김영자가 멋쩍게 웃었고 강도연도 괜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했지만 근로자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원래부터 우리 인천항이 정이 많아요. 오전엔 잘 몰랐지만 이제 보니 우리 어르신들도 참 인정 많으신데 서로 돕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술잔은 돌지 않았지만 항만 규정상 근무자들은 근무 중 음주가 불가하기에 음료수와 국물, 푸짐한 반찬이 준비되었다. 많은 사람이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송 반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그토록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지금처럼 소박하게 사시는지.
신뢰가 안 된다면 듣고 싶습. 강도현과 김영자는 살짝 미소를 교환하더니 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에 대형 프로젝트 하다가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했어요.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더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일할 엄두가 안 났죠. 그러다 여유롭게 지내볼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택배 일을 시작했죠. 가볍게 운동 삼아.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느새 익숙해졌고 이렇게 전국 곳곳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고요. 김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좋은 성과도 거뒀지만 나이가 드니 문득 허무해지더군요. 그래서 이쯤에서 내려놓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여행도 다니고 작은 봉사도 하고 요즘은 예전 직함이 전혀 그립지 않아요. 오늘처럼 제가 가진 작은 노하우를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이 가장 보람차요.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뭉클해졌다. 저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네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김영자는 혹시 더 도울 게 없는지 물었고 강도현은 우진을 데리고 부두 구경을 마저 했다. 그 사이 송 반장은 크레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새로 알게 된 강도현의 존재를 어떻게 더 존중하고 감사 표시를 할지 의논했다. 결국 밤이 깊어 작업이 차차 마무리되자 두 사람은 택시를 불러 부두 밖으로 나가려 했다. 마중까지 나온 송 반장과 보안요원 박현수, 그리고 몇몇 노동자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두 분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일정 맞출 수 있었어요. 죄송했어요. 아침에 막대해서.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도 즐거웠습. 모두가 서로 얼굴 붉혔던 건 결국 서로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송 반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빕니.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올게요. 오늘 같이 바다도 보고 우진이도 즐거워했으니. 강도현이 뒤를 돌아보았다. 우진아, 다 봤어? 정말 멋진 배도 있고 거대한 기계도 있고 너무 신기했어. 그들이 택시에 오르려 할 때 송 반장은 조금 망설이다가 작은 택배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작은 선물입니. 항만에서 쓰는 기념품 같은 건데. 거창한 건 아니고 인천항 로고가 박힌 모자랑 볼펜, 노트 정도예요. 김영자가 빙그레 웃으며 받았다. 고맙습. 우리도 좋은 추억을 안고 가네요. 택시가 출발할 때 부두 쪽에 모여 있던 노동자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표정은 푸근하고 존경심마저 깃들어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다음에는 꼭 출입증 준비하시고 오세요. 저희도 앞으로의 어르신들 대하면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인천항의 야경이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부두에 늘어선 조명등이 바다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반짝였다. 우진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혼잣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될래요. 하하, 그래? 우진이가 좋아한다면 열심히 배워야겠네. 할머니라 부르진 않지만도 엄청 대단했잖아요. 스케줄 막 바꿔주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했어요. 김영자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존중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단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 인천항의 불빛을 향했다. 오늘 하루는 우연히 들렀다가 거부당했지만 결국은 더 소중한 인연이 생긴 날이었군.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은 택시 창문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사연과 재능을 안고 살아갑니? 때로는 나이, 외모, 직업을 보고 속단하고 그 사람이 뭘 알겠어? 라고 판단해버리기 쉽죠. 그러나 이 글에서 보셨듯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때로 예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편견을 깬 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확신에 차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 이 이야기 속에서 인천항의 사람들은 노인 두 분을 내쫓으려 했습 하지만 막상 기회가 주어지자 그 두 분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항만 전체를 구했습. 또한
그들은 자신의 과거 권위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을 나이 많다, 경험이 없다, 배경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하진 않았나요? 또 반대로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능하다거나 할 수 없다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도 세상에 내놓지 않은 숨겨진 재능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 혹시 겉모습이나 나이만 보고 타인을 판단한 적은 없었나요? 당신 주위에는 어떤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든 빛날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을 열고 주변을 더 유심히 살펴보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